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오늘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특히 이제 3거래일 연속 엄청나게 좀 하락이 보여지다 보니까 다시 쌍고점으로 주가가 이대로 그냥 밀려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대차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그 구간은 이제 매수로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죠. 특히 이 현대차는 아직 본격적인 시세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러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제가 이 매수를 노려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보란 듯이 근접지에서 아주 강하게 아랫꼬리가 달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오늘 시장 이 삼전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지만 그 수급이 현재 현대차로 좀 이동을 하는 그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 유동성 장세 순환이죠. 주도주들이 과열을 보이면서 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돌아가는 그 유동성 장세 순환매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는지 짧게 보고 오자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수급 돌림이라는 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구간에서는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이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기관과 외인들이 다음으로 눈을 돌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다음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총 1, 2 종목을 먼저 저만치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시총 종목들을 하나둘씩 몸집 키우기, 덩치 키우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그 흐름이 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등이 성공한 현대차 제가 예측한 대로 다시 이 고점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차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일단 이제 오늘 삼전간이 순을 밀렸지만 현대차는 좀 선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이동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뭐 기간 조정이든 뭐 가격 조정이든 좀 발생이 되긴 할 건데 뭐 특히 뭐 삼성전자 이런 그림이죠. 월봉상에 너무 과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격 조정을 하는 이동평균선들이 끌어올릴 때까지 뭐 이렇게 좀 박스를 그리는 이런 이제 이격을 줄이는 작업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아래 시총 종목들 있죠. 이쪽 종목들이 탄력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 번에 이 조정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다시 새로운 이제 주도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 로봇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차는 그러니까 U자형 패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죠. U자형 패턴은 보통 세력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매집을 할 때, 그러니까 가격적인 투매를 만들고 나서 최대한 이제 개인들이 투매를 만든 뒤에 이렇게 이 하단 라인대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거예요. 싸게.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과열을 만들 때 쓰는 패턴인데 이 현대차에서 지금 U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이 U자 패턴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U자 패턴이 완성이 되면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 오른쪽에서요, 여러분들. 자, 핸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핸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들이 올라타지 못하게 개미털기라는 구간으로 보통 해석을 하죠. 급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작업을 한다. 구간에서는 이제 개인들은 방향이 어디로 틀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컵 앤 핸들 패턴이다라는 거죠. 컵에 이 핸들이 달렸다고 해서 급등주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현대차에서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눌리면 이 맥점 라인에서는 이제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눌림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근접치에서는 엄청 이제 강하게 수급이 붙더라는 거죠. 삼정과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지만 그 수급을 이제 이어가는 형태가 정말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금의 순환매. 물론 오늘 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이대로 이제 바로 뭐 고가를 돌파하러 간다. 뭐 이 이야기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른쪽이 핸들 자리는 흔들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꾸준히 매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흐름이 발생하냐? 지금 이제 좀 큰 그림에서는 주봉상에서는 이제 이동 평균선을 좀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조정이죠, 시간. 주가라는 거는 오르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이제 시간 조정이 맞물리면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는 건데, 현재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 조정을 만드는데 이동평균선이 끌어올려주면 터치를 할 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고가를 치고 가는 이 과열에 대한 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제 전략을 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밀리더라도 이 60만 원이란 가격이 이제 심리가이기도 하고 이평선적인 가격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근접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그게 이제 지난번 저점에서 꼬리를 만들었던 바로 이 노란 밴드, 60만 원짜리 있죠. 이 밴드에서 가격이 측정이 되더라는 거죠. 즉 주포들은 여전히 이 밴드를 기준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기 직전에도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상승 초입에는 이렇게 작은 U자를 그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 노란 밴드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주더니, 그리고 나서 이 본격적인 시세,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사이클로 U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때처럼 짧은 기간 조정이 아니라 좀 더 뭐 흔들림이 있는 기간 조정은 발생할 수 있지만, 똑같이 이 U자형 패턴과 컵앤핸들 패턴 뒤에는 이 1번과 같은 2번의 슈팅 파동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이 월봉상에서 과열 슈팅을 보여준, 아시겠죠? 이렇게 슈팅을 보여주는 이런 파동이 현재 이 현대차에서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5월선도 안 깨네, 그죠? 삼성전자도 5월선 안 깨고 조정 마무리하고, 그리고 방향성, 현대차도 이 다음 타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이 조정 시에는, 눌림 시에는 현대차를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고가가 치고 있는 종목은 이제 다음 시장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음 이 방향성이 보일 때 제일 대장격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수급 쏠림 현상, 양극화 시장에서 안 간 놈은 죽어도 안 갑니다. 간 놈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 현대차가 제일 이 대장의 성격으로 저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박스를 그리면서 다시 제가 보는 이 밴드에 터치를 하면, 매수에 대한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제가 매수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맥점 신호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도 유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이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 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